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리 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거래소 시장 1960선을 다시 하회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개인들만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쪽 일단 양시장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까지도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동시만기일입니다. 동시만기일이고 지난주 금요일 증시 QF에서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조정을 찾는 그런 빌미를 찾는 과정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지수적으로 크게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을 건데 일단 조금 더 굳건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번 두 대의 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꼭 함께 올려주셔야지만 상담이 좀 수월하게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정회사단이죠.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의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문자나 전화를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고려아연이네요. 34만 8천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고려아연을 좀 보시죠. 고려아연을 보시게 되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대를 넘어갔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죠. 과연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상승을 하는 이유를 좀 보게 된다라면 금값입니다. 금값.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금값이 바닥을 다지고, 즉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이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온다라는 그 부분들, 금값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상승에 되는 이유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죠. 반대로 기관 쪽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죠. 이 자리대, 즉 만약에 35만 5천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한 번쯤은 챙겨주시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37만원권역대죠. 요 자리대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면 요 자리대에서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35만 5천원, 35만원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라면 확정적으로 이익 실현을 좀 해놓고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성홀딩스네요. 1,7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성홀딩스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고점 또한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큰 폭의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 다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홀딩스 관련된 주식들, 일진홀딩스라든가 하림홀딩스라든가 진양홀딩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는 사이에 대성홀딩스라든가 네오위즈, 게임즈, 홀딩스, 이런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 왜 상승을 하느냐, 이 부분들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는데 이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저가, 이 저 PBR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즉 기업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승을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즉 매수가가 1,700원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1,500원짜리 있죠. 이 자리대가 깨지면은 손절,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 2차로 나눠드릴게요. 1차는 1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는 조금 더 올라가서 15,000원 정도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비케어네요. 3,4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유비케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료에 대한 거부, 이런 얘기들, 파업에 들어가네, 뭐하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죠? 네, 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매수 단가가 3,400원입니다. 거의 고점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했죠? 그죠? 근데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헬스케어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241선 자리대에요. 약 3,000원 정도가 이탈이 되게 되면 시간적인 소요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가 정도까지 보다는 한 3,200원, 3,250원 이 자리대가 1차 저항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3,400원 자리대로 올라올 수 있는데 오늘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0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매수가 정도인 3,400원 1차, 2차는 약 3,800원 정도 잡아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풍산이네요. 26,1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향후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고려아연은 잘 가는데 풍산은 못 갑니다. 그죠? 같이 움직이는데, 먼저 고려아연이 움직이고 난 이후에 풍산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된 정배열 초입 구간입니다. 그죠? 지금 장기 위평선이 다 밑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풍산을 보시게 되면 장기 이동평 기술이 다 위에 있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 저항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락 추세대를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돌파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하락세대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탄력받기가 좀 힘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 이탈이 됐습니다.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한 25,000원, 24,500원 이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데 지금 26,100원에 50%란 말이에요. 조금 더 버텨보느냐 아니면 잘라내고서 다시 보느냐 이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버틴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경기 민감 섹터를 보시려면 삼성전자 아니면 자동차 쪽 섹터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조금 더 낫고 그러한 종목군도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대형주를 하시겠다라면 일단은 매수가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냥 매도를 좀 하시고 그런 종목군들 좀 갈아타보자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저점이 24,600원 자리대죠. 24,700원, 600원 요 자리대가 깨지면 아마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거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진해운홀딩스네요. 한진해운홀딩스를 4,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진해운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해운홀딩스를 좀 보게 되면 이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 홀딩스 주식이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진해운홀딩스도 홀딩스니까 얘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볼게요. 오우, 실적 전부 다 빨간색이죠. 그죠? 부채 비율 겁나게 많습니다. 1000%가 넘어가네요. 그죠? PBR은 0.6배, 61배 수준이나
실적에 대해서 보게 되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그리고 이 지금 부채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스 주식에서 그냥 빼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4,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4,5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저점이 3,800원, 3,900원짜리대란 말이에요. 요거 깨버리게 되면 그냥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종목을 하실 거라면 다른 종목을 하세요. 다른 홀딩스로 좀 하세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수익을 복구하거나 수익을 늘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뭐 한 4,3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KH바텍이네요. 25,700원에 20% 원금 회복이 가능한가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KH바텍을 좀 보시게 되면 25,7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요 자리대. 그러면 자, KH바텍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저점이 이탈되면 안 됩니다. KH바텍 같은 경우는 22,000원짜리대가 깨지면 안 돼요. 만약에 22,000원짜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2만원 깰 수가 있습니다. 즉 한 17,000원, 18,000원짜리대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약간 기분이 나쁜 거는 전고점 돌파 시도하는 이 자리대에서, 자, 좀 확대되면 이 자리대에서 대량의 거래가 좀 터졌다라는 거, 이게 조금 찝찝합니다.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양매도죠. 지금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받기가 조금 힘들다. 그럼 전략은요, 22,000원을 깨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1차, 2차로 1차는 23,500원, 23,500원, 24,000원 요 자리. 그 다음 때가 뭐 26,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자리, 이 25,7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장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괜찮을 수가 있으나, 지금 IT 쪽에 대한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분기 때까지도 계속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0%면 다른 종목으로도 충분히 회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생각을 바꿔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KDC네요. KDC를 2,01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KDC 한번 볼게요. 자, KDC를 좀 보게 되면 이게 테마성 종목이란 말이죠. 거래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디서부터냐면, 자, 한번 보세요. 감자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하락 추세대를 그리고 있다가 거래량이 한 번쯤 생기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 거래상을 보십시오. 상당히 틀려질 겁니다. 뭔가 이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실적 한번 볼게요. KDC가 실제 이렇게 썩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적자죠. 계속 적자입니다. 근데 19억, 34억, 80억, 올해 60억, 3분기까지 60억의 영업이익 적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작년보다 올해 적자폭이 좀 더 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3월달은 부실주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나서 다음 기회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거래량이 너무나 크게 증가가 되는 게 조금 찜찜합니다. 매수가가 2,010원이라고 한다면 10%밖에 안 됩니다.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이거 1,710원. 1,710원 깨면 그냥 이 종목 던지세요. 던지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좋은 주식은요, 지금 당장 실망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주식으로 한번 보자. 그것도 모르겠다 한다면 수급 좋은 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주는 종목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마지막 잔소리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보자고. 그런 종목군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동성화인텍이네요. 1,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동성화인텍이 금일 들어서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대가 지금 얼마 자리대냐? 한 1,300원, 11,300원짜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고 있죠. 거래량 증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고점 돌파 시도가 한 번쯤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일단 1,5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매수 포인트는 상당히 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홀딩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 차익을 할 거냐 이 관점인데 요걸 한번 잡아보세요. 일단은 비중이 20%니까 지금 마디에 대한 목표치는 얼추 찼습니다.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매도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전량 다 매도를 하지 마시고 절반 정도만 일단 챙겨주세요. 챙겨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만 12,000원을 넘어서 13,500원 정도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좀 뒤숭숭하려고 하니까 절반 정도만 좀 챙겨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이냐면 이지네요. 26,500원에 20% 수수료만 되면 매도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우선 보게 되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적이 좋느냐 이 부분들 한번 봅시다. 이지는 주가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눈에 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부채는 그렇게 썩 많지가 않네요. 근데 PBR이 3배가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렇다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갖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매수 단가가 25,700원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자리대에 대한 저항입니다. 지금 여기죠. 요거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대의 저항대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대가 한 28,000원 자리대에서부터 한 3만원 자리대까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거를 단기적으로 좀 들어갔다라면 분할로 이렇게 차익을 해보는 관점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 뭔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준을 좀 잡아야 되겠죠. 자, 25,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이나 26,5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고점권역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라면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매도를 하고 그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LG화학이네요. 30만원에 15% 61선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죠. 언젠간 갈 겁니다. 장담하는데요. 언젠가는 가요. 61선까지. 아마 61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30만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도 요 구간대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전에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 그러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대가 넘어가진 못했습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확대를 봐도 중기적으로도 못 넘어갔고요.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요 고점 자리대를 못 넘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역이란 말이에요. 얼마? 26만원 언저리에서부터 24만5천원 이 자리까지 박스권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20% 가까이 손실 중이세요. 그리고 15%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리스크 관리, 반등 나올 때 리스크 관리해서 종목을 바꿔보느냐, 아니면 롱런 하느냐, 장투하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에 대한 실적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못 갑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분기 때부터 돌아설 거래요. 근데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크게 좋아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하나, 화학주들은 중국에 대한 지표가 좋아야지만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지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즉, 지금 자리대는 손절 의미가 없습니다. 손절 의미가 없는 대신에 15%란 말이에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장투하세요. 손절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날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문의하신 대로 61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241선도 넘어가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26만원짜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자를 주세요. 그때 바로 이어서 다시 문자 그 상담을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메디톡스네요. 16만
8,100원 60%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메디톡스를 한번 볼게요. 168,500원이에요 168,500원이라면 168,500원이란 말이죠. 168,100원이네요 100원. 그러면 이 자리대가 얼마냐면 거의 고점권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 자리대네요. 요때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다 안 됐네요. 그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괜찮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일단 이 15만 2천원 자리대 있죠. 이거 깨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자리 깨버리게 되면 추세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얼추 다 왔어요. 그죠? 얼추 다 왔는데 17만원 넘어가는 선이 오게 된다라면 지금 비중이 60%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샀어요. 반 이상 줄이세요. 일단 반 이상 줄이시고 나머지만 추가 수익을 좀 노려보세요. 추가 수익을 노리시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찾아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17만원 넘어가는 순간부터 조금씩 잘라내세요. 조금씩 좀 잘라내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만 좀 끌고 가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면 15만원 깨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기아차네요. 54,300원 30% 자꾸 하락하네요. 익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기아차 한번 볼게요. 자, 기아차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증시 큐어봇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56,000원, 57,000원대 오게 되면 한번 때려 주십시오. 때려 주시고 다시 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마디의 목표치가 찼어요. 마디의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쉬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지금 54,000원짜리 때 깨지게 되면 조금 더 밀리겠죠? 그러면 매수 단가가 54,3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익절가고 뭐고 없네요. 일단 이거는 수수료 빼면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나 이거 빼가지고 다른 종목 하거나 중소형주 하거나 아니 현금 만들어 좀 기다리거나 둘 중에 하나. 그죠? 아니면 이 종목 그냥 끝까지 버티기거나. 근데 그나마 자동차 섹터가 더 낫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 하려면 자동차 섹터가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지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아마도 힘들 거라는 거. 그 부분들을 아시고 당분간 박스권역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당첨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진해운홀딩스 매수하신 분 핸드폰 끝자리 1149님입니다.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서비스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동시만길이죠 이제. 동시만길이니까 변동성을 좀 주의하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수급 좋은 놈들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는 애들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변동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군들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저점 매수 포인트 잡아보면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이 있죠. 매주 공지사항이 나가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정예부대, 정재현 멘토와 예병군 멘토가 지방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전주로 내려갑니다. 전주 풍남 관광호텔이네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했다는 거. 무료입니다. 선착순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의 사항은요. 위치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시려면 1577-7451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강연했을 때 시장이 빠질 것을 대비해서 낙폭과대 종목군들 매매하는 거 말씀드렸거든요. 아마도 이번 강연에 또 좋은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해드릴 겁니다. 기회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요. 좋은 얘기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